네, 최근 엠넷의 양아들로 급부상한 저스티스 형님이 쇼미더머니 12 래퍼 공개 모집 사이버 영상에서 랩 한 사발이 조지신 후 거센 비난의 세례를 정면으로 맞으셨죠. 골자는 이찬혁 형님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되는 특정 가사 때문인데요. 그게 뭐였는지 대충 요약하자면, 아니 너가 뭔데 힙합은 안 멋지다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종교에 가까운 힙합을 조롱하냐, 그리고 그렇게 안 멋지다고 말한 너는 정규집에서 위켄드 베껴놓고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거냐, 이렇게 반격을 한 겁니다. 근데 영상이 올라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댓글창 분위기는 말 그대로 곱창이 났죠.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요. 아니 이찬혁이 그 말한 지 벌써 4년이 다 돼가는데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언급할 거냐, 또 이찬혁은 해병대 자원입대해서 만기 전역했는데 너는 정신질환으로 군면제 받지 않았냐, 그리고 이찬혁은 악뮤 때부터 꾸준히 앨범 내고 최근 솔로작으로 커리어 하이도 찍었는데 넌 몇 년 전부터 앨범 낸다더니 아직 소식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반응들이 댓글창 상단을 독식하다시피 했죠. 그 결과 저스티스는 이번 일을 계기로 래퍼들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이 최고조로 달한 시점에서 그 반감을 고스란히 직면했습니다. 근데 이번 케이스가 좀 특이한 게요, 보통 같으면 어떤 래퍼가 이 씬을 두둔하고 나선다 하면은 적어도 장르 팬덤 내부에선 시원하단 반응으로 도배가 돼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어요. 저스티스를 옹호하는 사람들 반, 저스티스를 비판하는 사람들 반, 이렇게 반반으로 갈렸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바로 메시를 던진 화자, 즉 메신저의 설득력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저스티스 역할을 개코나 제이팍처럼 행보와 작업물로 묵묵히 증명해온 아티스트가 맡았다면 장르 팬덤 내부에서의 분위기는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저스티스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아쉬운 행보의 대표주자로 여겨졌잖아요. 그로 인해 장르 팬들은 물론이고 다른 래퍼들한테 디스도 많이 받아왔고요. 때문에 발화자가 지닌 설득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발언에도 자연의 힘이 실릴 수 없었죠. 거기다 한참 지난 떡밥을 굳이 이 시점에 들고 온 건 쇼미더머니 흥행을 위한 어그로라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스티스는 대중과 장르 팬 어느 한쪽에서도 온전한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된 것과 더불어 오히려 디스의 대상인 이찬혁 형님의 호감 스택만 더 정립시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힙합은 안 멋져란 가사는 왜 몇 년째 파급력이 사라지지 않고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수년째 긁고 있는 걸까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단순하다 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속한 문화를 향해 어떤 부정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이찬혁 형님의 그 발언이 힙합씬 전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들렸을 때 힙합 팬들과 래퍼들이 지속적인 불쾌감을 표한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건 비단 힙합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 어떤 팬덤에서든지 비슷하게 작동할 테고요. 그리고 여기에 얹어서 이런 맥락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중은 쇼미더머니 안에서 보여지는 힙합이나 유튜브를 비롯한 매스컴에서 다뤄지는 힙합에만 익숙하지 그 너머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힙합씬의 흐름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최근 누가 앨범을 냈는지, 어떤 주제로 담론이 오가는지, 어떤 뉴페이스가 등장했는지 등등 정작 이런 얘기들은 스쳐 지나가죠. 그러다 보니 한국 힙합을 꾸준히 소비해온 사람들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잘하는 래퍼, 좋은 음악, 멋있는 행보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항상 어떤 사건 사고들이나 쇼미 속 몇 장면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 하냐고요. 실제로 국힙 망조론이 퍼졌던 23년도를 떠올려보면 외부에서 보이는 힙합씬은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내부에선 수작과 명반의 향연이 이어졌고 그 덕에 국힙 역대급 시즌이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저는 침체된 것 같지, 오히려 더 활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자기 작업물 내고 자기 작업물의 그런 뭔가 방향성 같은 것도 더 옛날보다 더 다양해진 것 같고, 이게 침체라고 하는 게 뭐 이 쇼미더머니 연관지어가지고 보니까 침체인 것 같은데, 그냥 근데 좀 아티스트들 뭐 나오는 거 보고 계속 새로운 아티스트도 너무 많고 한 것처럼 전 느껴져가지고 그 되게 진짜 힙합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되게 얼터너티브하게 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대중이 이찬혁 형님의 그 한마디를 지금까지 재평가에 재평가를 거듭하는 이유는 굳이 힙합씬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 한 줄에 내포한 수많은 함의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힙합은 진지한 담론보단 가십거리로 소비될 만한 문화, 그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특히 쇼미더머니로 대표되는 방송 시스템이 수년간 이 장르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면서 힙합은 그 본래의 다양성과 입체감을 점차 상실했고 하나의 클리셰처럼 굳어졌습니다. 해마다 정해진 틀 안에서 반복되는 서바이벌, 비슷한 무대 구성 과 자극적인 편집, 그리고 시즌을 거듭할수록 옅어지는 진정성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누적시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한국 힙합의 기형적인 생태계를 형성한 주된 원인이기도 했고요. 상당수의 래퍼들이 언더그라운드를 떠나 메인스트림 진출을 목표로 삼기 시작하면서 과거와 달리 시장의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재편됐고 그 결과 씬 전체가 위쪽으로만 쏠리는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몇몇 아티스트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했지만 결국 수많은 래퍼들은 다시 방송가의 영향력에 기대는 그런 행보를 택했죠. 그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송 외부에선 래퍼들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죠. 병역 기피, 약물 복용, 폭행, 유아기적 행동까지 힙합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고개부터 절레절레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 데엔 이처럼 반복적인 일탈로 인한 실망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힙합은 원래 이런 건데 같은 실드는 오히려 대중의 반감만 더 샀고요. 그렇게 대중의 눈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래퍼는 무엇보다 민폐가 많은 집단으로 비춰졌고, 때문에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멋져란 말이 장르 전체에 대한 대중의 감정을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처럼 들린 겁니다. 일단 저희가 방송으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재미와 엔터테인먼트, 래퍼로서, 그리고 뭐 쇼미더머니나 이런 프로가 줄 수 있는 오락들, 그것의 생명력은 또 어느 정도 지금 한계에 왔죠. 이제 더 이상 쉽게 말해서 이제 쇼미더머니 말고도 재밌는 게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야 되고 팬들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힙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당연하겠지만 사건 사고 없는 행보, 그리고 결과로 증명하는 태도가 전제돼야 하겠죠. 이젠 대중은 물론이고 힙합 팬들조차도 래퍼들의 각종 논란 몰고 다니기 스킬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음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으로 힙합 고유의 멋을 보여주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죠. 그리고 그걸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는 레이블을 위시한 집단의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쇼미더머니의 흥행도 흥행이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래퍼들이 독자적인 힘으로 자생적인 터전을 만들고 그걸 어떤 집단의 형태로 구현해내는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1세대 형님들이 활동하던 시절부터 한국 힙합은 집단으로 움직일 때마다 큰 에너지와 구심력을 통해 장르 팬들과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냈기 때문이죠. 마스터플랜, 소울컴퍼니, 무브먼트, 오버클래스, 일리네어, 전묘, 콜트, AOMG, 인디고, 하이어 등등 한국 힙합이 끊임없는 위기설에 봉착하면서도 그 명맥이 끊기지 않고 이어올 수 있던 배경엔 언제나 이런 다양한 집단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선 팀 단위로 신선하고 좋은 음악과 동시에 개별 아티스트들도 꾸준히 양질의 결과물을 내며 신 전체의 활력을 함께 키워냈죠. 그 결과 한국 힙합의 인기와 영향력은 이전보다 계속 나아가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2000년대 후반에 등장한 래퍼들의 그 다음 세대들이 이 흐름을 다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 봅니다. 현재 선두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은 바로 CK고요. 지독할 정도의 허슬, 그 뒤를 따라오는 증명, 그리고 위에서 끌어주는 리더십까지 현 시점 그와 그가 이끄는 레이블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음악적 성취나 비주얼적인 면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끊어진 흐름을 다시 잇고자 하는 움직임의 최전선에 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CK의 지난 행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현재 그가 보여주고 있는 방향성과 실행력엔 분명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은퇴 나이 이런 것도 정해두고 나름 이렇게 한 상태인데, 이제 그 전까지 제가 좀 레거시나 좀 뭔가 이 컴업하는, 아니면 아직 음악을 시작 안 한 친구들한테 신에 들어오기 전에 그 친구들한테 뭔가 좀 열어둘 수 있으려면 제가 먼저 이제 총대 메고 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트레스 덜 받는 상태로 획기적인 문을 열 수 있게 어린 친구들이 올라오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투어도 열어두고 이것저것 해외 아티스트랑 교류를 많이 하면서 좀 창구를 열어두겠습니다. 네, 현재 한국 힙합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신뢰를 잃은 현실 또한 씬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장르 팬들을 넘어 대중들도 이건 진짜 새롭고 멋있다고 느낄 만한 무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그게 이 씬을 정상화시킬 유일한 방법이죠. 네, 이렇게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진지 좀 과하게 바라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국 힙합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또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